저가 오늘 저번 주에 저희가 발표하려고 했는데 못해가지고 오늘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그룹이랑 제노코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제목 우주 그 어딘가의 위성. 이거는 이제 그 우주 사업이 원래 올드 스페이스에서 뉴 스페이스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에 이제 우주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건 모건 스탠리에서 이렇게 예상을 했대요. 3,000억, 2017년엔 3,480억, 그 다음에 2040년에는 1조 1,000억 원이 될 거라는 그런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아주 큰 시장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이건 1조 1,000억 원이지만 더 커질 수도 있고 진짜 몇십 조의 이제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 국가가 주도했던 올드 스페이스에서 이제는 기업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로 바뀌게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하나그룹,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썼거든요. 우주의 진심인 하나라고. 하나그룹이 되게 우주에 있어서 많은 활동을 하더라고요. 요즘 CF도 진짜 네. 되게 근데 이게 보면 제가 이 하나에 대한 자료를 어디서 갖고 왔냐면 거의 다 하나 그 홈페이지에서 많이 갖고 왔는데, 이게 조금 하나가 홈페이지가 진짜 잘 돼 있는데 왜 잘 돼 있냐고 생각됐냐면, 제가 그때 처음에 그 선배님이 숙제 내줬을 때 10대 기업 조사하는 걸 내주셨는데, 10대 기업들의 그런 홈페이지를 보다 보면 자기들이 하는 사업에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 추상적으로 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정도로 추상적으로 많이 해놨는데, 약간 하나는 우리는 이런 걸 할 거야 라고 되게 명확하게 쓴 것들이 많아서 이게 좀 눈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쉽고, 조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 하는구나 라고 좀 명확히 알 것 같아서, 하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 홈페이지를 좀 구석구석 잘 보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블로그나 유튜브도 되게 잘 해놨고요. 네. 일단 하나는 지금 당장 우주 산업에 뛰어든 그룹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업력이 좀 있는 그룹인데, 일단 이 지주사 하나가 90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로켓 개발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관측 로켓 KSL-1에 이렇게 개발에도 참여를 하게 됐고, 2003년에 나로호, 그 다음에 2013년에 또 이제 누리호였나요?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 나로호 같은 경우는 러시아랑 같이 하게 되면서 그 나로 우주센터 구축, 우리 2단 고체 모터 개발과 우주센터 구축만을 담당하게 됐고, 다른 건 이제 러시아 기술에 좀 의존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누리호에 이제 누리호에 많은 기술들을 좀 탑재하게 됐는데, 고체 모터인 킹모터, 그 다음에 뭐 구동 장치, 파이로테크 시스템 등 이런 핵심 부품 역할에 많은 역할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사실 이 액체 로켓도 해서 개발을 했고, 고체, 액체 이런 연료를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도 좋은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여기 그림에 보면은 이런 걸 했다. 1, 2단 역추진 모터, 이런 2단 가속 모터, 파이로 시동기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을 했다고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는 고체 연료를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 이제 이게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면서 이제 저희도 자유롭게 이렇게 기술을 이제 갖고 좀 발전시킬 수 있게 됐는데요. 이런 점에서는 액체 연료까지 같이 하니까 이게 고체 연료, 액체 연료가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로호, 그리고 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은 여기 하나가 하나 기업들이 이렇게 다 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액체 연료 로켓은 에어로스페이스, 고체는 한화,
그리고 위성은 하나 시스템, 좀 나중에 얘기해드리겠지만 세트랙 I랑 같이 하고 있고요. 요 세트랙 I, 뭐 하나 시스템이 지상체 운용 시스템, 발사대 이렇게 하나 디펜스가 하고 있고, 사실 하나는 방산 기업으로도 많이 아실 거예요. 하나 시스템이 하나 시스템도 그렇고 에어로도 그렇고 방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방산까지는 얘기를 다 들을 수 없을 정도예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확실히 오늘은 그 우주에만 좀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일단 뭐 하나 같은 경우는 나로 상단, 아까 말씀드린 킹모터 개발, 그 다음에 뭐 위성 추력기 뭐 이런 거를 만들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약간 과학적인 분야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하나가 사실 이게 이제 좀 중요한 건데요. 하나 그룹이 우주 기술을 한데 모은 스페이스 허브라는 걸 2021년 3월 7일에 출범을 했거든요. 스페이스 허브는 우주 사업을 총괄로 하는 그런, 본부격으로 하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TF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거라서 하나 에어로, 하나 시스템, 하나 세트랙 I, 여기 우주 관련된 분야 산업의 수직 계열을 다 이루고 있어서 이 하나 스페이스 허브는 그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는데, 여기 가면 얘네가 할 수 있는 우주를 다 볼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 액체 로켓 엔진 개발, 시스템, 하나 시스템은 영상 레이더, 위성 탑재 제작, 위성 안테나, 통신 단말기, 지상체 개발.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위성 그런 레이더 기술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하나는 추진기관 항법 장치 갖고 있고요. 하나 정밀기계는 우주 항공 부품 가공, 정밀 가공, 그리고 세트랙 I는 위성 본체, 지상 시스템, 전자광학 탑재 개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주에 보내는 발사체나 뭐 그런 것들에 필요한 것들 모두를 지금 다 하나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수직 계열화를 잘 이루고 있는 모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하나 스페이스 허브의 팀장은 이 김동관 하나 솔루션 사장이 맡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왜 이걸 하게 됐는지 하나 그 홈페이지에서 발췌를 한 건데, 뭘 하는 곳이냐라고 하면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발사체라고, 세트랙 I는 위성을 하고, 하나 시스템은 통신 체계를 탑재시킬 수 있도록 우주라는 이름으로 큰 그림을 뭐 그리겠다, 이런 해서 각 자회사들이 기술의 콜라보를 이뤄가지고 우주 산업을 함께 하겠다라는 명목하에 이게 이제 개발이 된 거고, 그리고 이 스페이스 허브와 카이스트가 우주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ISL 프로젝트라는 걸 런칭하게 됐는데요. 이거는 저궤도 위성 통신 기술, 위성 간 통신 기술 이건데, 이 ISL은 위성 간의 데이터를 레이저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적용하게 되면은 바로 수익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아마 개발이 되면은 이제 좀 경제적인 효과도 좀 크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사실 하나가 왜 우주를 이렇게 우주 사업에 열심인가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이렇게 이유가 있거든요. 일단 하나에서 말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뭐 자연재해, 위성 탑재를 해서 자연재해를 막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우주의 시력으로 관측, 대비하는 기술을 키우겠다. 그리고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인터넷 있잖아요. 오지에서도 인터넷이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자원의 이제 자원의 고갈과 에너지 문제 해결. 그래서 우주에 있는 자원을 채굴해 오는 기술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로 우주 산업을 이렇게 발전시킨다라고 하는데, 이 이유들이 다 꼭 필요하고, 진짜 사실 우주 같은 데서 자원 채굴해 오면 우리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 되게 좋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방산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방산전자 및 IT 분야의 스마트 기술을 갖춘 글로벌 토털 솔루션 기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지금 하나가 하고 있는 사업은 인공위성 본체 탑재체 개발, 다목적 실용위성, 차세대 중용위성, 그리고 초소형 싸위성 요거. 그리고 요것들이 사실 위성이 너무 크면 좀 보내는데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소형화 경량화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ISL 기술연구, ISL 프로젝트, 요것도 지금 하나 시스템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이 ISL 같은 경우는 아까 조금 위성통신, 그 다음에 UAM 다음 주에 발표할 UAM에도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 시스템이 이런 것들을 영위하기 위해서 많은 자회사라 그래야 되나? 네, 많은 기업들을 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페이저 솔루션, 전자식 빔조향 시스템을 만드는 페이저 솔루션을 인수해서 하나 페이저라는 걸 설립했고요. 또 카이메타라는 곳에 투자를 해서 전자식 휴대용 안테나, 그러니까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그런 걸 하는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저번 주에도 많이 설명드렸던 원앱, 이렇게 좀 많이 투자를 했는데 330억 원을 투자해서, 이건 저궤도 위성통신, 그 다음에 에어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카이메타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카이메타는 인공위성의 신호를 움직이면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식 위성 안테나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전자식 안테나는 지상 인터넷망이 닿지 않는 바다나 하늘에서 위성통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UAM 하려면 또 이런 게 필요하니까 거기까지도 확장을 할 생각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앱은 저번 주에 이노팡님이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원앱에는 되게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강력한 우주 파트너 원앱과 함께 이사진이 돼가지고 이제 그 하나 시스템이 상반기 유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확보된 자금으로 원앱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앱에 이렇게 투자를 했고, 이 원앱하고 스타링크 그러니까 원앱하고 사실 원앱은 영국에서 하고 있는 기업이고, 스타링크는 저번에 설명했던 그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인데 사실 조금 차이가 나긴 해요. 쏘아 올리는. 그리고 스타링크는 북미 지역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원앱 같은 경우는 북극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아래로 영역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앱은 사실 자체 발사체 시스템이 없어서 프랑스의 아리안 스페이스랑 계약을 맺었고, 근데 이제 스타링크는 자체 발사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좀 있어요. 원앱 같은 경우는 한번 파산을 했는데, 그 소프트뱅크가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 때문에 했는데, 영국 정부가 이제 이게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국 정부랑 그때 설명드린 인도의 바르티 그룹이 이렇게 각각 5억 달러씩 투자를 하면서 좀 기업을 살리게 됐고, 원앱 이제 여러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서 원앱은 80% 정도 이제 필요한 자금의 80%를 확보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유럽연합에서도 그러니까 스타링크의 대항마로 키우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아까 설명드렸던 서비스들이고, 이게 하나 시스템이 투자한 벤처 기업들인데, 페이저 솔루션, 아까 말했던 전자조향식 위성 안테나 기업, 오버에어는 이제 그 UAM 관련 전기식 수직 이착륙 항공기 설계 제조, 여기에 투자도 했고요. 카이메타, 아까 말했던 전자식 위성 안테나를 또, 그리고 원앱, 그리고 H 파운데이션, 람다 256, 그래서 블록체인 서비스, 이런 식으로 좀 벤처 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정부랑 같이 소행성 탐사하는 그 사업에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고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란 경쟁 입찰에서 여러 이거 입찰이라고 썼네. 입찰 업체 중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서 1차로 추려진 업체를 말하는데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면 일정 기간 동안은 이제 좀 우선적으로 매각 협상에 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그런 기업으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소행성 탐사 같은 경우도 이 아포피스 여기를 탐사한다고 하거든요. 2027년에 이런 좀 탐사를 통해서 약간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크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는 여기 썼듯이 국내 유일의 항공우주 엔진 기업입니다. 엔진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엔진 만드는 기술이 진짜 어려운 거라서 미국의 뭐 GE 같은 제네럴 일렉트릭인가? 뭐 그런 데에서 만드는데 KF-21 이제 한국형 전투기 KF-21이랑 누리호 이런 데 들어가는 엔진을 지금 같이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엔진 기술이 성공하면 진짜 대박이니까 자체적으로 갖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지분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하나 시스템 지분을 46.7%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 디펜스, 테크윈, 하나 정밀기계, 하나 파워 시스템 다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다 방산 관련이니까 방산 쪽에서도 좀 괜찮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누리호에 이렇게 15톤급, 7톤급 액체 엔진을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을 했고 이렇게 75톤급 중대형 엔진 기술 보유 국가로 그래서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액체 로켓 엔진, 고체 연료, 퀵모터, 위성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런 거. 액체 로켓 발사체.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우주조화원을 활용하는 이 정출연이란 데랑 이 MOU를 체결을 해서 현지자 아르테미스 사업이랑 그다음에 자원 추출 시연 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하나에서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건 이런 분야도 자원을 좀 추출하려는 그런 목적이 좀 크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세트락 I의 최대 주주이기도 한데요. 위성 시스템 개발 및 생산업체 세트랙 I의 발행 주식 20%를 590억 원에 인수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분의 약 30% 정도를 확보했다고 해요. 그래서 세트랙 I의 최대 주주가 됐는데 세트랙 I는 어떤 기업이냐면은 국내 유일의 민간 인공위성 제조 및 수출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세트랙 I는 아마 선배님이 조금 괜찮다고 많이 몇 번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3년에 유럽 에미레이트 이거 유럽 아랍에미레이트 또 유럽 에미레이트 또 말했네. 나 진짜 바본가 봐. 그때도 그러고 여기를 주로 고객사로 갖고 있거든요.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하나는 사실 우주 사업에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그러니까 사실 하나 준비하면서 전문적인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이게 무슨 얘기일지 좀 어려운 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제일 우주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기술력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조금 홈페이지나 하나에서 발행하는 뭐 유튜브나 블로그를 다 보시면 되게 잘 설명이 돼 있어서 저도 유튜브 봤는데 되게 진짜 이해하기 쉽게 그쵸?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우주 산업이 이런 거 하는 거구나 좀 이렇게 쉽게 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뭘 할 거야 라는 걸 명확하게 써놨더라고요.
뭐 다른 기업들은 앞으로 뭐 이런 거 할 거다 너무 추상적으로 써놔서 이게 뭔 말이야 싶은데 되게 친근하게 이런 걸 되게 잘 해놔서 보시면 과학 상식도 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제노코인데요. 제노코, 솔직히 저 제노코는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제노코가 하는 기술들이 다 방선 쪽 그런 것들이어가지고 제노코를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라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노코는 사실 2004년에 설립된 위성통신 방산 부품 제조사예요. 그래서 제노코는 군 전술 정보통신 체계 TICN이라고 하는 사업의 핵심 부품인 비접촉식 광 케이블을 주력으로 제조를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걸로는 위성 탑재체, 위성 지상국, 항공전자, EGSE, 점검 장비, 방산 핵심 부품 등 이렇게 5개의 사업 등에서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제노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뭐 방산에 대한 부품이라든지 점검 이런 걸로 조금 수익을 많이 내는 기업인 것 같고 위성이랑 이런 거는 이제 신규로 많이 하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서 이분이 대표님이시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위성통신, 항공전자, 위성에 들어가는 탑재체 이런 아까 말씀드린 위성 제어 감시 기능 수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하고 요건 EGSE? 요게 아까 뭐 전기 지상 지원 장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그런 장비를 하는 점검을 하는 장비를 개발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항공전자 쪽 이런 거에 개발이라든지 뭐 제조 들어가는 전자장비 이런 것들하고 방위 사업에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위성 탑재체 신부품 엑스밴더. 이 엑스밴더가 조금 이게 좀 좋은 뭐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에 써놔가지고 엑스밴더 엑스밴더나 이런 위성 탑재체 기술. 요게 이제 국산화 성공 및 이게 조금 국산화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장비인데 여기서 이렇게 제노코가 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대용량 영상 데이터를 지상으로 전송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장비라고를 해요. 그래서 최근 이 회사에서 개발한 이 엑스밴더 트랜스미터라는 거는 세계 최고 수준인 전송 속도를 720 메가bps라고 있나요? 구현해냈다고 해서 이거는 2분 이내에 10기가를 전송할 수 있는 속도라고 해요. 그럼 되게 대단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 기술은 국내와 미국, 유럽 5개국의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그때 이 제노코 뭐 그때 그 아덱스 갔을 때 제노코 방문했는데 그때도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이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위성 지상국 대한민국 군 위성통신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풍부한 노하우 보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EGSE 점검 장비. 아까 말씀드렸던 위성 탑재체 검사부터 방위 사업. 요걸로 수익 좀 많이 내는 것 같았어요. 제노코는. 네. 그다음에 항공전자. 항공기 종류에 따라 다양한 항공전자 핵심 부품 국산화 성공. 이런 것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방위 사업, 핵심 부품 개발 사업. 제노코는 한 사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기술 국산화 성공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위성은 이제 미래 위성 탑재체 핵심 기술 네 그런 것들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그 제노코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사가 하나시스템, 그 다음에 항공우주산업, 그다음에 항공우주연구원, 에어버스 같이 좀 큰 기업인데요. 여기 제노코의 강점이 뭐냐면 항공전자 부분의 그런 핵심 기술을 국산화한 점들이 좀 제노코의 강점으로 많이들 꼽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자장비들을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위성 탑재체도 자체 개발을 해가지고 여기 개발도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차세대 중형 위성 1호기에도 제노코에 이제 부품이 탑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엑스밴더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제노코에서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개발이라든지 갖고 있는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노코 같은 경우는 방산 업체로도 볼 수 있는데 주요 수익은 방산 쪽에서 좀 나는 것 같고 이런 걸 발판 삼아서 이제 항공 우주 쪽으로 많이 나아갈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긴데 제노코? 네. 이게 PBR? 이런 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 네. 네. 일단 제노코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